원광대학교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전북대학교 병원 전공의들도 전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북대병원 전공의들은 20일 아침부터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안 통과와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종사자 배출의 대안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올해로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린 고부 농민봉기 재현 행사가 정읍에서 열렸습니다.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에 올린 자원봉사자가 전북특별자치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고발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대한 집단 반발로 원광대학교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전북대학교 병원 전공의들도 전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19일 전공의 189명 전원이 사직서를 내고 20일 아침 6시부터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은 전문의 중심 진료체제에 돌입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후속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정책을 밝힌 가운데 남원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안 통과와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남원시 애향본부와 남원시의회, 시민 100여 명은 19일 국회 앞에서 남원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라 쓰인 피켓을 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종사자 배출의 대안이라며 현재 계류되어 있는 국립의전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서남대에 49명의 목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남원의 국립의전원이 꼭 선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또 투쟁하고 또 싸울 것입니다. 권력층의 부정부패 척결과 일제 침략에 항거한 동학농민혁명이 올해로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전봉준 장군과 농민군이 분연히 일어난 고부 농민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인데요. 그날의 기억을 재현하는 현장에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창과 깃발을 든 농민들이 빗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폭도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의 제폭구민, 나란 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보국 안민과 같은 글귀들을 아로새겼습니다. 1894년 당시 동학농민군이 내걸었던 기치들입니다. 참가자들은 당시 전봉준과 농민들이 혁명을 처음으로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정읍 예동마을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을 다짐한 말목장터까지 진군행렬을 재현했습니다. 당시 이곳 말목장터에 모인 전봉준과 농민들,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을 나열하며 관할을 들이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가 의문이 들어 여기에 이름은 그 군우가 결단코 앉아있는 것이 아니오 장사를 못하면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에 서보자 함이며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게 참여자의 이름을 마치 사발처럼 둥글게 적어넣은 사발통문. 이렇게 전 장군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계획한 고부 농민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불씨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찾은 관련 단체와 유족들은 130년 전 그날을 재현하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사발통문 거사 계획에 의해서 고부 관할을 점정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제폭 구민 보국 안민 정신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에 의한 훼손 등 모진 풍파 속에 이제는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자 단초가 됐던 고부관아 복원을 비롯해 전봉준 등 4대 장군 유적지 정비와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학술 대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세계 혁명 도시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등 혁명의 세계화와 전국화에 탄탄한 기반을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3.1운동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된 민중항쟁. 역사를 환기하고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관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해 SNS에 올린 자원봉사자가 전북특별자치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고발당했습니다. 전북 여시민은 19일 정읍고창 선거구의 한 입후보 예정자의 자원봉사자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쯤 자신의 SNS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글과 함께 입후보 예정자 소속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파쇄기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끝내 숨져 고용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읍시 하북면의 한 사료 공장에서 파쇄기를 수리하던 중 크게 다쳐 치료받던 50대 노동자가 지난 18일 숨졌다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 처음 발생한 사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교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교사를 전보한 도내 한 사립고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에 A교사를 같은 법인의 B중학교로 보내기로 하고 인사위를 열었으나 인사위원 전원이 기권 의사를 밝혀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 이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전보를 강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절차상 문제를 시정하고 교원 인사에서 불합리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이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 보관 중이던 신동진 벽시가 곰팡이에 오염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성명을 통해 신동진 종자의 오염이 단순히 종자원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책임기관인 종자원과 상위기관인 농식품부 장관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립종자원 익산 전북지원에서 보관 중이던 신동진 벽시 306톤의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정치권 물갈이의 척도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의 윤곽이 주중에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17일부터 현역 의원 중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선이 시작되는 19일과 3차 공천 심사 발표 날인 20일 전후로 31명 전원에게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북의 민주당 현역 의원 8명 모두 자신은 하위 20%에 해당할 일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을 따져볼 때 전북에서도 2명 정도가 하위 20%에 무조건 이름을 올렸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보가 완료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진실 게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위 20%는 지역위원회 관리에서 희비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지역위원회 내부에서 갈등이 심하거나 당원 모집이 저조한 지역, 또 국회의원 본인이나 지방의원 세평이 나쁜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19일 아침 6시 40분쯤 정읍시 이평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창고 한 동과 근처에 있던 차량 3대와 건조시설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지원 추천제가 시행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비전문 취업과 선원 취업, 방문 취업 비자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대표자에게 추천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자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 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과정에서 3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전환이 이루어지면 상한선 없이 2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 장기 취업할 수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아침밥을 거르고 등교하는 도내 중학생들에게 떡이나 빵과 같은 간편식이 제공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7억 2천만 원가량을 들여 학생들에게 3,000원짜리 간편식을 지원하는 아침 결식 개선 시범 사업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정읍 샘고울중학교와 남원 아영중학교 등 도내 15개 학교, 학생 1,300여 명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한 반발로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방병원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의료대랑 의료가 커지면서 정부와 병원에서는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대로 집단 사직이 이뤄질 경우 환자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겠다고 결정하면서 파장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 의사의 윤리를 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내용과 부합할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이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구직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임실군은 6개월간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임실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지원금은 전북 청년 함께 도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됩니다. 또 같은 기간 중 취업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거나 매출을 올리면 송공금 5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창 지역의 농민이라면 토요일에도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순창구는 주말에 농사 짓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매주 토요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엽니다. 현재 공사 중인 복흥 쌍치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도 오는 5월 완공된 이후에 토요일 근무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부안군이 응급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민간 구급차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응급의료 취약 지역인 부안군은 응급의료 권역에 있는 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구급 차량 이용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대상은 이송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된 소아청소년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부안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순창 개인택시 단위조합원 쉼터가 관광 안내소의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순창구는 순창 개인택시 조합과 관광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택시 조합원 쉼터가 작은 관광 안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늦은 시간에 순창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택시 조합원 쉼터에서 순창의 역사나 문화유적지 등에 대해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